오늘 읍에 갔다 왔는데요. 뭐 반찬거리도 많이 샀지만 저녁을 읍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볼링장에서 넷게임 하고 와서 조금 출출합니다. 그래서 야식으로 이게 굴 1,800원인가 했던 것 같고, 요거는 단감인데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게 할인하는 거죠. 단감 5개에 1,000원. 그래서 얼른 사봤어요. 좀 출출해서. 뭐 안 찍어 먹어도 짭짤합니다. 이렇게 빠지라고. 감은 하나만 깎아 먹는 걸로. 요거는 따로 놔두고. 오늘도 간단히 좀 씻어야겠지. 겉은 좀 상한 것처럼 열애되어 있는데, 그리고 내일 점심 해 먹을 건데 언양식 불고기 한 팩도 사왔어요. 고기도 가끔 먹어줘야 되니까. 근데 또 할인하니까 포장해 놨다가 조금 안 팔려서 한 3,000원 3, 4,000원 할인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고기도 좀 샀어요. 감이 얼었다가 그런 건지, 이건 뭐 상품성이 없다고 판명이 된 건지. 울진이 감이 많이 나요. 근데 올해는 감이 솔직히 이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감을 많이 못 따먹었습니다. 단감나무도 있긴 있는데 몇 개 안 열렸었고,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저녁을 중화요리집에서 잡채밥을 먹고 5시 반경에 잡채밥을 먹고, 그 다음에 볼링장을 가서 5게임을 하고 돌아온 후라 좀 출출하죠. 자, 야식입니다. 야식.
솔직히 이게 굴이 이게 적은 양이 아닌데 너무 출출해서 뭐 안 찍어 먹어도 굴 다 먹고 간 먹어야겠네. 이게 맛이 섞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한 4개 먹었나? 한 팩에 한 9개, 10개 들은 것 같아요. 반찬으로 같이 먹어도 뭐 괜찮고. 젊었을 때는 솔직히 이게 굴 맛을 잘 몰랐죠. 굴을 많이 먹었던 때가 언젠가면 20대 후반에 제가 섬에서 한 2년 넘게 서해 먼바다 울도라고 덕적도에서 또 배 타고 들어가는 작은 섬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섬이니까 바깥에 나가서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굴을, 이게 양식 굴이 아니니까 크진 않아요. 이게 반찬 삼아서 이렇게 캐가지고 모으면 바구니에 요만큼 모으는데 한 2시간 해야 그만큼, 워낙 다르니까. 그리고 짭짤해요. 그대로 캐서 먹어도 되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섬에 암투병으로 요양하러 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매일 굴을 캐가지고 직접 이렇게 드셨던 기억이 나네요. 굴 먹은 다음에 단감 괜찮네. 말 그대로 단감이지. 물 안 마셔도 되겠는데. 보관을 잘못해서 그랬을까? 이게 5개에 정가는 원래 가격은 얼마나? 한번 볼까요? 3,000원이네. 3,000원에 한 번 붙어 있던 거가 3,000원을 팔기 어려우니까 1,000원으로. 이게 조금씩 이제 상한 건데,
9시가 다 돼서 돌아와 가지고 보일러를 조금 더 돌려야 돼요. 1시간 정도. 내가 반팔을 입고 있을 정도인데, 제가 원래 열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건너방에서 자는데, 건너방에는 옛날 창호지 발려져 있는 문이 그대로 하나 있어요. 그걸 옛날 추억이라고 없애지 않고 놔뒀는데, 구멍이 한 몇 개 나가지고 바람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 머리맡은 그쪽으로 이렇게 자고, 왜냐면 반대쪽으로 자면 발이 시렵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거 화목난로로 떼니까 온도가 올라갈 때 방 안에 좀 가습기를 틀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떼고 다음날 자면 코가 콱 막혀 있어요. 그리고 밤에 뭐 낮에도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화목보일러 떼고, 이 제일 큰 단점이 연기예요. 그리고 먼지 날리고. 그러니까 제가 알리테무에서 아예 방진 마스크를 아예 샀어요. 이 청소할 때는 그냥 일반 면 마스크는 써가지고 안 돼요. 지난주에 화목보일러 청소할 때 면 마스크만 쓰고 했는데도 코 뭐 아주 시커매요. 가래를 자주 뱉게 되고, 이래 뱉으면은 가래에 섞여 나오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러니 이 화목보일러가 산골에서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좋은 데 산다, 화목보일러는 솔직히 불 때는 사람이 건강에 안 좋습니다. 폐에 안 좋아요. 옛날에 산골에 살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셨겠지만, 평생 여기서 농사 짓고 살면서 전기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계속 불 때면서 지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특히 더. 할머니가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신 거죠. 칠남매 낳고 농사꾼의 아내로 살면서 맨날 밥하고 불 떼고 연기 마시고, 그러니까 폐가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또 폐암 말기 암투병 하다가 뒤늦게 발견이 되긴 했습니다만, 통증을 그렇게 못 느낀 상황에서 뒤늦게 발견됐는데, 누나네가 반찬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반찬 가게에서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주방에서 요리 담당을 했는데, 또 어머니가 냄새를 잘 좀 못 맡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발병원이 있지 않았을까. 담배도 안 피는 사람들이 폐암에 걸리는 거는 그 환경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거겠죠. 지금도 웅 소리 나는 건 이거 환풍기 소리예요. 거의 늘 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환풍기를 하나 더 사서 달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조금 큰 거를 하나 더, 지금 이쪽에 있는데 하나는 더 저쪽에다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보온이 잘 되는 편이네. 보냉도 잘 되는 거죠. 진공이니까. 더 먹으면 안 되고, 한 30분 정도 이제 보일러 상태 좀 보고, 더 나무를 투입하면 안 되고, 잘 타도록만 놔버려 두고. 계속 가솔린 발전기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잘 때는 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미리 화목 보일러, 나무를 너무 많이 넣는 상황에서, 불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화목 보일러를 꺼 놓으면 순환 모터가 안 돌아가는데 안에서 계속 나무가 타면 이게 기계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을 떼 가지고 온도가 올라오면, 뭐 지금 온도 보면 24도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타고 안에도, 화구 안에 그냥 스스로 남아있는 그런 정도, 그러면은 그냥 내일 아침까지 그냥 그렇게 조금씩 타는 거니까요. 기계에 영향을 덜 주죠. 뭐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처럼 계속 켜두고 시간 되면, 온도 되면 또 돌아가고, 뭐 타이머, 그런 게 화목 보일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단점이 이제 그거죠. 더더군다나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낮에는 태양광, 밤에는 가솔린 발전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한전에 전기를 신청해서 쓰는 건데, 현재 추정 금액만, 전기만 놓는데 2,200만 원인데 제가 그럴 돈이 없어요. 수중에 뭐 올해 상반기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내일 아침에 이제 경북 전문대 산업 인테리어학과, 건축 인테리어학과 등록금을 내야 돼요. 내고 뭐 국가장학금이나 뭐 일부 장학금 혜택이 있더라도 제가 기숙사를 쓰려고 했는데, 기숙사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월요일 수업 갔다가 예를 들어 금요일 돌아온다고 그러면 행복이가 계속 혼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매일 영주까지 차로 가는데 1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왕복 뭐 매일 2시간 생각하고, 기숙사 들어가서 기숙사 비용, 뭐 식사 비용, 뭐 이거 생각하면 뭐 어느 게 경제적으로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부 면세율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쓸 수가 있으니까 한 학기는 한번 직접 통학을 해보고, 정말 여의치가 않으면은 내년 2학기는 기숙사를 한번 써보든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복이 혼자 계속 묶어두고, 누가 밥을 줘야 되고 또 곁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현재 고민입니다.
물을 좀 채워놔야겠다. 차가운 물을 채워놓으면 그대로 문가에 이렇게 내놓은 거는 자연스럽게 냉장이 돼 가지고 물이 시원하거든요. 내일은 좀 대추차를 끓여볼까. 대추가 좀 남아 있는데 접시를 치워야지. 먹고 그때그때 씻어서 안 놔두면 순식간에 설거지가 쌓여버려요. 혼자 사는데도 이 정도니 뭐. 솔직히 가족들이 다 함께 살 때는 아내한테 야단 보고 가면서 어쩌다 설거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누가 잔소리할 사람이 없는 건 좋지만 내 스스로 잔소리를 해가고 채찍질을 안 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 이게 홀로서기의 장단점이기도 하죠. 자유는 책임이 뒤따른다. 오늘 야식 끝.